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적 저항과 또 지정학적 긴장이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레벨이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 시장이니만큼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 오늘도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그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했고요. 또 에너지주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장 막판에는 이란 남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애프터에서도 주가지수 선물이 흔들렸고요. 유가가 추가로 또 반응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증시와 유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과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국과 이란을 다시금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밤사이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으니까 이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는 지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 수요와 또 내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단기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가장 많이 거래된 옵션을 살펴봤을 때는 8만 달러 행사가의 비트코인 콜옵션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시장이 단기 변동성에는 대비를 하면서도 중장기 반등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모습까지도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신규 공매도 확대보다는 기존의 롱 포지션 정리가 중심이었고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전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비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방으로의 가능성도 두고자 한다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62K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정책 리스크다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AI 투자 확대와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관세 영향이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의사록 전반에 반영이 됐습니다. 연준은 AI 투자가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력과 또 첨단 장비 수요를 자극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은 만약에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향후 통화 정책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의사록 다들 아시다시피 이 워시 의장의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회의록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가 축소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죠. 그렇다면 향후에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이 미치는 시장의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마침 또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7월 FOMC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도 전일 이 시간 대비 2% 넘게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이제는 62,0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그래도 밤사이에는 61,000달러대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800달러에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 2.15% 하락하고 있고요. XRP도 1.1달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2% 넘는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요즘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낙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큽니다. 3.6% 밀리면서 현재는 77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중심으로 일단은 2%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는 신호탄인가 조금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 전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꼭 이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온체인 수요 회복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휴전 파기 선언이라는 대형 또 지정학적 또 변수가 또 터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전쟁 얘기는 이제 하기 싫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변수가 이제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니, 끝나가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 이놈의 전쟁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대목이죠. 이 변수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잠깐 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다는 것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에이다였어요. 에이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이제 히든 코인이었죠. 바로 에이다였습니다. 3거래일 동안 이제 28% 정도의 수익이 나면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이제 보시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지금 매주 준비해오는 히든 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오늘도 히든 코인 준비해왔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방송 보셨던 분들, 이 히든 코인의 전략을 또 정보방 안에서까지 받아가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금 시장 안에서 나타나는 반등세를 충분히 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거를 놓쳤다고 하시는 분들도 오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방송 말미에 히든 코인 새롭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여기에서 오히려 기회 잡아보자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든 코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슈들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했네요. 전문가님을 반겨주는 건지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제 22 포럼에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제 꺾이면서 네.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온체인 수요도 바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란과 휴전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을 상대하기 싫다라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네. 어제 오후에 이제 비트코인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미국 10년물 오.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5% 이제 4.5% 이상 올라왔고요. 또 유가도 다시 70달러대를 맞아요. 돌파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체결되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가 불과 3주 만에 사실상 지금 파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추가 공격을 더 이제 주고받는지 또 지금 또 트럼프가 또 이란 본토 공격을 또 지금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공격을 또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관건이겠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만 다시 재봉쇄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3,588개라는 이제 지난 6월 초에 32개 매도했을 때 비트코인이 급락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100배에 해당하는 100배가 그쵸. 넘는 물량의 3,588개를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왔으나 바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렇듯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만 재봉쇄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다시 지금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밤사이에 들려왔었던 악재 속에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다시 무력 충돌이 조금 격화된다라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지난번에 케빈 허시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도움을 조금 줬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타났다는 게 약간 야속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만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향후 며칠 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런 이슈들과 같은 측면에서도 정보방 안에서는 다양한 얘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정보방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10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이 조금 갈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는 정도의 내용이었지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케빈 허시 의장이 취임 이후에 이제 첫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요. 허시 의장은 이제 그 내부 논의를 이제 가족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 방향을 놓고 팽팽히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인데요. 네. 연준이 공개한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은 위원들은 이제 물가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추가 인상 시나리오를 동시에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는 케빈 허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로 만장일치로 이제 동결이 됐지만 위원들은 지금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쪽으로 근소하게 기운 모습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하던 기존 표현을 삭제하고 성명서 분량을 기존의 3분의 1로 그쵸. 대폭 축소했으며 향후 정책은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자세한 얘기들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FOMC가 종료된 직후에 들려왔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많은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경제 지표를 같이 주시를 해봐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었던 의사록인 만큼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구나 참고만 하시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관들의 자금 흐름 같이 짚어보도록 하시죠. 지금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금 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아쉽기는 하네요. 네, 이번 주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던 이제 잔인한 순유출이 네. 이제 끊기면서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8주 연속 순유출 흐름이 지속되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턴 어라운드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순유입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8주 연속 순유출 흐름을 멈추고 이번 주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XRP 현물 ETF를 보시면은 XRP 현물 ETF는 반대로 8주 연속 순유입 흐름을 멈추고 네. 이번 주에는 지금 순유입이 제로라는 제로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XRP 현물 ETF는 이제 유출입 단계를 좀 지나서 이제 10억 달러 수준의 이제 순자산 규모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6월 한 달 동안 미약하게나마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이제 소폭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네. 현재 유입량이 이제 0으로 지금 이제 멈춘 만큼 이 반등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면은 향후 순유입세가 강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또 순유출세로 이제 바뀐다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순유입 전환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게 확실히 나타났다라는 걸 체크하신 분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바닥을 다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필 이럴 때 또 악재가 터진 게 더더욱 그래서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 중반이고요. 여기에서 또 이번 주를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매 방송 때마다 매 주마다 이렇게 ETF의 흐름들 주간 단위로 살펴봐주고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막대가 형성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 프리미엄 지표가 위로 가파르게 이제 꺾이면서 현재는 지금 0.06%까지 빠르게 지금 회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지표가 이제 양수로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되진 않았으나 코인베이스에서 저가 매수세 또는 저가 매수세 유입 또는 매도세 둔화가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하셨던 이제 ETF 순유입 전환이 이 차트에서도 그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6만 5천 불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제 0 위로 뚫고 올라와야지만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 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전보다 조금 개선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수요를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 같이 늘 살펴봤었죠.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수요 증가율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이 빨간색 원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극단적인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이 보라색 수요 곡선이죠. 비트코인 전체 수요 증가율을 나타냈는데요. 이 보라색 수요 곡선이 급격하게 이제 고개를 들면서 상방으로 지금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준선 0 아래에 이제 있는데 완벽한 상승장 전환으로 보긴 어렵지만 지금 매도 압력이 정점을 지나서 지금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수요가 바닥을 치고 올라옴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 6만 불 이하의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네. 최근에 6만 3천 불에서 6만 4천 불 부근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차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에 대한 최악의 수요 위축 국면은 일단 지나갔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매도 압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온체인상의 구매력 수치들이 지금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 원 안에 보이시는 이 지금 분홍색 영역도 ETF 수요 증가율이죠. ETF 수요 증가율도 지금 끝에서 살짝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라색 수요 증가율, 보라색 수요 지표가 지금 반등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점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이 지표가 기준선 0 위를 뚫고 다시 올라와야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이전보다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양수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은 상황이죠. 과연 이 절대적인 수치까지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부터 만나볼 텐데요. 그래도 한 단계 잘 레벨업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약간 밀리고는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중동의 전면전 위기와 또 연준의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이제 겹 악재로 인해서 최후의 가격이죠. 이제 원화 기준 9,200만 원에서 9천만 원 선의 지지 라인에서 지금 방어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차트 하단에 이 보라색 박스권은 이제 올해 초에 급락할 때도 가격을 방어해준 핵심 매물대로서 이 구간이 무너지면은 심리적 마진 노선이 깨지면서 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다시 또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지금 다시 치솟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 금리와 유가의 이제 금리와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이 가격을 방어를 해줄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9천만 원에서 9,200만 원 여기는 정말 최후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그 위에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지 우선적으로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만나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과 요즘에는 거의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슷한 전략으로 좀 다가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오. 예, 지금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린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금 최근에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네.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중동발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강한 하락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 중요한 기준점은 화면에 제가 표시해드린 이 주황색 가로선입니다. 이 주황색 가로선은 원화 기준 270만 원 부근의 수평 저항 라인인데요. 이 구간은 이제 과거에 이제 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지금 무너진 이후에 현재는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우하향하는 이 빨간색 추세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추세 전환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핵심 분수령은 270만 원이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라인 여러분도 쫙 그어두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XRP까지 간략하게 짚고 그 다음에 히든코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XRP 지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RP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하단에 이제 보라색 박스권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화 기준 1,500원에서 1,600원 이제 사이에 지금 최후의 바닥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은 가격을 지탱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마저 무너지면은 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생명선입니다. XRP는 현재 지지 가격인 이 보라색 박스를 필사적으로 지켜내면서 우하향하는 빨간색 추세선을 위로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 안착해 주는지가 강한 반등 구간이 될 전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이제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히든코인은 지금 매집이 잘 되어 있고 현재 차트상 이 보라색 박스권인 120원대 수평 저항선 돌파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이제 목표가를 이제 12% 정도 이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이제 매수 추천 전략으로 오늘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하단에 시청자 방에서 꼭 오늘의 히든코인명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그 어디에선가 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